일단 이번 시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리그 15등, 유로파 준우승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잠깐 이번 시즌 맨유 어떤 성과 있었나, 성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이번 시즌을 끝마쳤나 한번 보자면, 리그 15등 근데 득점이 44득점, 7점이 54실점 이 정도고요. 유로파 준우승, FA컵 16강 딱, 리그컵 8강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참혹하죠 어떻게 보면. 어쨌건 이렇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짜증나는 건 솔직히 맨유 팬들이 이번 시즌 화난 게 유로파 준우승 때문에 화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유로파 준우승으로 많은 화를 내겠지만 결국 리그 15등이라는 게 이게 그냥 리그 8등, 9등, 하물며 10등 이 정도 등수면 모르겠어. 근데 15등은 진짜 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두 자릿수 등수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리그가 박았으니까 유로파라도 우승해서 어떻게든 다음 시즌을 위해서 좀 챔스 티켓이라도 노려보자 했는데 결국 개같이 망했죠. 그래도 진짜 아모림을 실드 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되겠죠. 굳이 실드를 치자면 중도 부임했고 테나가 망치고 간 스쿼드가 진짜 개같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라고 자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다음 시즌 무조건 아모림이랑 함께 가는 게 팩트니까, 우리가 뭐 경질해야 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경질이 안 당하는 게 확정이 되었으니까 일단 아모림이 중도 부임해서 15등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뭐 그런 것들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 이거 두 개를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리옹전을 다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뻔한 리옹전 대신에 이건 누가 봐도 역대급 경기였으니까 유로파리그 리옹전을 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맨시티전 그리고 리버풀전, 이거 두 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둘 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드가 미친 결승골 넣어가지고 해당 경기도 이기고 해당 경기도 비기고 이랬던 것 같아서 이것도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때 막 아놀드 못해가지고 리버풀 팬분들 엄청 욕하고, 맨유도 이때 또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근데 심지어 이 두 경기 다 아모림이 지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모림이 포텐이 있는 감독인가?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리옹전은 전 개인적으로 경기 끝나고라든지 그럴 때는 도파민 터지고 좋았는데 다음날이나 좀 다다음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 막 최고의 경기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의구심이 있긴 해요. 이게 뭐 후반전에 먹혀서 2대2까지는 오케이라 쳐. 근데 10대 11이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연장전 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연장전 되자마자 한 골이 아니라 두 골을 먹혀. 그래서 2대4가 돼. 심지어 올드트래포드에서. 말이 돼 이게? 애초에 그런 상황까지 갔으면 안 되는 경기인데 이따구로 가버리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더 빡치더라고. 물론 도파민적으로 봤을 땐 최고의 경기는 맞지만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땐 진짜 참혹했던, 오히려 졌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그런 경기였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 어떤 경기십니까? 최악은 이번 시즌 토트넘 4연봉 시입. 정확하게 리그 2패, 리그컵 1패, 유로파 1패죠. 근데 굳이 따지자면 최악의 경기라고 하면 유로파 때 결승전이 가장 최악일 거고, 경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결과가 어쨌건 맨유는 역사상 최악의 시즌이라는 결과를 해당 경기 하나 때문에 맞이하게 된 거고. 근데 이거는 진짜 싹 다 공감하실 것 같은 게, 여러분 모두 다 축구를 보신 날짜가 다 상이할 거 아니에요. 축구를 보신 기간이 다 상이할 거 아니야. 근데 퍼거슨 유입이시든 아니면 해버지 유입이시든 테나의 유입이시든 모든 경기 다 따져봤을 때 여러분들 최악의 경기는 어떤 경기입니까? 전 이 유로파리그 결승이었어요. 잃은 게 너무 많아 이 경기로. 저는 진짜 뭐 리버풀전 7대 떡, 맨시티전 뭐 식스앤더시티, 아니면 솔샤르 때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졌던 거 다 가져와도 전 이번 토트넘전 유로파 결승이 가장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맞아, 더 짜증나는 게 내 주변 모든 사람들, 한국인들은 다 축제야. 근데 나만 진짜 죽을라 하고 나만 울상이고. 15년 축구 인생 중 유로파 결승 지고 나니까 그날 하루가 살면서 제일 지읒 같았어. 진짜 저도 그냥 11년 축구 인생 중에 이번 시즌이 최악이고 이번 토트넘전이 최악의 경기, 이 연봉을 맞아버렸습니다 진짜. 어쨌건 그래서 해당 경기도 당연히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최고의 명장면, 올 최고의 골장면,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명장면이나 최고의 골장면. 그래도 맨유가 아무리 암울한 시즌이었다고 해도 진흙 속에서 새싹을 하나 찾아보자면, 굳이 따지자면 아마드 해트트릭. 와, 그때 아마 사우스햄튼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드 해트트릭 인정.
맥과이어 리옹전 인정, 맨더비 아마드 결승골 인정. 싹 다 그거네. 맥과이어 리옹전이라든지 맨더비 아마드 결승골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최고의 경기에서 다 빗대어 나온 그런 명장면인 것 같은데, 마운트 빌바오 2차전 선제골 그것도 지리긴 했지. 마운트 빌바오 2차전 멀티골 이것도 인정. 이것도 결국 우리가 마운트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드디어 1000억 값을 하나? 드디어 살아나나? 드디어 주급 4억 넘게 받는 그런 값을 하나? 이렇게 희망을 가졌던 그런 골 같아서 이것도 뭐 명장면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진짜 다 이유가 있어. 아마드 해트트릭도 결국 아마드가 항상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안토니에게 밀렸었잖아요. 페나한테 유기당해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었는데 결국 이번 시즌 이렇게 증명하면서 뭔가 진짜 맨유의 에이스가 아마드다 약간 이런 걸 증명하는, 그렇게 맨유 팬들한테 희망을 준 이런 골이었고, 맥과이어 리옹전은 뭔가 희망보다는 감동을 줬던, 진짜 이 선수가 음해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거 다 이겨내면서 결국 인간 승리를 한 그런 스토리도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감동이 진짜 많이 됐었던, 그리고 완전 극적인 결승골이기도 했고, 한 골이 딱 필요한 상황에서 그렇게 클러치 해주니까 당연히 명장면 뽑힐만하고, 어쨌건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마운트는 집행유예로 형량 감형해줌. 그래, 이번 시즌 좀 반짝을 해줬으니까 일단 전과가 있긴 한데 집행유예. 근데 다음 시즌 과연 집행유예 받은 마운트가 다시 재범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법원에 설지, 아니면 집행유예 끝나가지고 이제 민간인의 삶을 살지, 그걸 봐야겠죠. 자, 계속 해보자면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 그리고 이번 시즌 최악의 선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최고의 선수는 뷔페 그리고 아마드까지도 뭐 넣으실 분들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브루노가 그래도 정배일 것 같고, 제가 굳이 한 명 더 넣자면 또 홍대심 마인드, 좀 뷔페 아마드는 진부하니까 한 명 정도 더 넣자면 전 마즈라위 넣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 마즈라위도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애초에 마즈라위가 주급 2억대, 이적료 300억 이런 선수인데, 근데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되는 게 뷔페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이 한 4,900분이거든요. 마즈라위가 거의 4,500분입니다. 뷔페랑 거의 비슷하게 뛰었어요. 전 뷔페 이후로 최고의 영입이라 생각해요, 마즈라위가. 이번 시즌 기준으로만 봤을 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근데 마즈라위도 물론 그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어. 이제 유로파 결승이라든지 시즌 말쯤 다가와서 체력이 너무 갈려가지고 폼이 좀 떨어졌긴 했어요. 예를 들면 시즌 중후반기까지는 그래도 1인분에서 1.5인분의 폼을 항상 보여줬었는데 진짜 시즌 극후반기에는 한 0.8인분의 폼? 근데 그 정도로 갈린 거면 뛰어준 게 어디냐, 약간 이렇다고 전 생각해서, 그래서 참 전 오히려 고마운 선수입니다. 마즈라위는 왜 갑자기 철강화 되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긴 해. 말이 안 돼. 뮌헨뿐만 아니라 아약스든 뮌헨이든 시즌의 절반 아니면 시즌의 3분의 2 무조건 못 나왔었거든요, 부상으로. 유리몸 중에서도 이런 유리몸이었었는데 출전 시간만 보면 루크쇼보다도 원래 유리몸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 그냥 바로 철강화 모드. 어쨌건 최고의 선수는 뷔페, 아마드, 마즈라위 이 정도 같고, 최악의 선수 이거는 일단 이분은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너무 압도적인 최악이라 이건 따로 진짜 투표를 안 해도 호일룬 선수 사형. 여기에 굳이 따지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오나나, 가르나초, 뭐 좌달로, 또 홍대십으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이런 건 너무 뻔하니까 홍대십으로 한번 가보자면 전 레시포드를 제가 뽑은 이유는, 일단 저는 오나나, 가르나초, 좌달로 이런 선수들보다도 레시포드는 이번 시즌을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번 시즌 전반기 반 시즌을 뛰고 갔잖아요. 근데 이 선수 지금 주급이 5.5억인데 지난 시즌에 재계약까지 해줬었는데 이 선수한테 어느 정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2-2-3 시즌 50경기 30골 그 정도 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레귤러하게 뛰어줘야 되는 그 정도 폼을 기대했을 텐데, 그냥 그저 버로우, 그저 클로킹, 경기장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저 어슬렁 레슬렁 하면서 진짜 팀의 기둥이 되어줘야 될 레시포드가 뭐 경기장에서 안 보이는 것까지 뭐 그렇다 쳐. 폼 항상 안 좋았으니까 레시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감독하고 불화까지 있으면서 그러고 바로 중간에 팀 떠났죠. 레시포드가 어느 정도 기대치만 충족해줬어도 맨유 15등은 절대 안 했어요. 절대. 레시포드가 없으니까 가르나초를 쓴 거야 결국.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이 새끼가 레시포드 톱까지 볼 수 있잖아. 얘가 잘만 해줬어도 호일룬도 안 봤었을 수도 있어요. 스트라이커 되잖아. 호일룬한테도 많은 부담이 안 가해졌을 수도 있어. 욕을 덜 먹었을 수도 있고. 결국 저는 이번에 맨유가 이렇게 순위를 꼬라박은 게 레시포드가 정말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제 말 들으시면 딱히 최악이라고 했을 때 따로 이거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정도로 최고 최악 선수는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러고 아스톤빌라 가서 수비 가담이란 걸 하는 걸 보고 더 열받음. 진짜 미친 새끼 진짜. 그리고 이번 시즌 총정리를 했으니까 다음 시즌 관련된 이야기도 잠깐 간략하게 해보자면 현재까지 이적 시장 그리고 보강 포인트 이 정도를 봐보겠습니다. 먼저 이적 시장 보기 전에 보강 포인트 먼저 봐보자면 4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무조건 데려온다는 포지션이 스트라이커, 2선, 미드필더, 센터백. 센터백은 아마 가운데 센터백일 거예요. 스토퍼가 아니라 스위퍼, 가운데 센터백 롤이고요. 이렇게 네 자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지금 2선은 그래도 쿠냐가 확정이 되었죠. 쿠냐 올 확률이 99%를 찍으면서 히어리고까지 뜬 상황이라 일단 2선엔 쿠냐 확정이고요. 근데 추가로 은베모까지 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은베모는 맨유보다 뉴캐슬이랑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베모는 일단 괄호를 쳐두고 굳이 따지면 뭐 세메뇨? 세메뉴도 확률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딱 이 두 선수 정도. 그렇고 스트라이커는 이야기 나오는 게 델랍. 근데 델랍도 사실 첼시랑 더 가깝습니다. 델랍. 굳이 영입설 뜨는 애들 보면 뭐 요케레스, 마테타, 모이스킨 이 정도? 근데 이 중에서 요케레스는 오히려 아스날하고 훨씬 가깝고요. 마테타는 4월 달에 비해서 이적 링크가 거의 없고요. 모이스킨도 이적 확률이 많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커는 아마 한 다음 주까지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적 소식을 계속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링크는 딱 이 정도. 그리고 3선 미드필더. 근데 미드필더도 항상 로마노가 언급했던 게 카세미루를 대체할 미드필더라고 항상 했습니다. 카세미루가 막판에 잘한 건 오케이인데 여러분들 살짝 또 이성을 잡으셔야 되는 게 리그 후반기에 잘했다 뿐이지 이번 시즌 전반기, 중반기, 지난 시즌 싹 다 생각해보셨을 때 그때 카세미루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 선수는 팔아야 되는 자원이 맞습니다. 주급 6.5억에 주급 봤을 때 여러분 카세미루 주급이 디알로 3명이 주급이에요. 거의 디알로 3명 주급을 더해야 카세미루 하나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고주급장인 거예요. 그래서 카세미루는 또 에이징 커브도 빨리 오시기도 했고 언제 다시 안 좋은 폼으로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에 그런 몸 상태라서 팔리는 게 정배라 카세미루를 대체할 미드필더면 6번 미드필더겠죠? 홀딩 미드필더. 그걸 봤을 때 6번을 데려와야 되는데 요즘 링크 뜨는 건 8번밖에 없긴 해요. 에데르송 이런 선수들. 이건 결국 8번이잖아요. 우가르테, 브루노도 8번 롤을 보는데 에데르송도 8번 롤이라 저는 정확히 모르겠긴 한데 일단 링크 뜨는 건 에데르송. 이거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지금 미드필더 링크 안 뜨는 이유가 2선이랑 스트라이커가 가장 급하다 보니까 아마 스트라이커 작업이 완료되면 그 다음 눈을 돌리는 게 3선이겠죠. 일단 지금까지는 에데르송 링크 떴는데 제 개인적인 선호도는 6번 제발 6번 롤. 예를 들면 히울만 아니면 진짜 베르게 그냥 멱살 잡고라도 끌고 오던가 지난 시즌에 영입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빌면서 데려오던가 뭐 그런 선수들. 6년째 노려본다 프랭키 더용. 진짜 미친 새끼. 하필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분위기 좋고 더용도 적응 잘한 것 같아서 올 확률 0에 수렴하지만 쟤만 왔어도 쟤만 진짜 합류했어도 진짜. 자 혹시 우고 축구 관심 없으신가요? 밴하겠습니다. 이 우고 축구는 우고 축구 나가. 어쨌건 그렇고 계속 해보자면 그 다음에 센터백도 일단 지금 맨유의 스쿼드 뎁스 상황을 봤을 땐 좌우 스토퍼가 아니라 가운데 센터백 해당 롤을 볼 수 있는 선수가 올 거예요. 뎁스를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은 다 뎁스가 채워져 있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아모림 인터뷰 보면 헤븐까지도 아마 다음 시즌 중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왼쪽에 헤븐 그리고 루크쇼 안 팔린다면 루크쇼까지 있고 그리고 왼쪽 스토퍼가 리산마 복귀하면 리산마도 있고 또 요로까지도 왼쪽 쓸 수 있죠. 오른쪽 스토퍼도 보시면 뭐 요로 마즈라위도 완전 거기서 붙박이고 마즈라위도 아모린 컴판 봤을 땐 윙백이 아니라 무조건 스토퍼로 쓴다는 거 보면 센터백 뎁스로 놔야 되고 그러면 마즈라위 요로 굳이 따지면 더리우트까지도 오른쪽 볼 수 있고 근데 가운데 센터백은 더리우트, 맥과이어 두 명이 끝입니다. 최근에 요로까지도 뭐 실험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요로는 스토퍼라고 봐야 되니까 빼고 보자면 더리우트, 맥과이어밖에 없는데 심지어 맥과이어도 다음 시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운데 센터백이 진짜 중요한데 근데 링크는 전혀 없습니다. 가운데 센터백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원래 타 링크가 조금은 있었는데 5월 29일 현재 기준 미넨 오피셜이 떴습니다. 가운데 센터백 설 수 있으면서 완전 A급 매물이었는데 결국 미넨으로 갔고 어떤 매물을 데려올지 모르겠어요. 이 위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도 가운데 센터백 데려오긴 할 거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굳이 따지면 이 네 자리 빼면 다음 보강 포인트는 좌윙백. 여기가 보강 포인트가 될 거예요. 해당 포지션도 지금 보르고 빼면은 뎁스가 전혀 없습니다.
또 좌달롯을 볼 순 없잖아. 얼마나 혐오스러웠는지 이번 시즌 내내 봤는데 좌달롯 더 이상 볼 순 없으니까 여기 뎁스도 도르구밖에 없다 치면 한 명밖에 없는데 무조건 하나 데려와야겠죠. 여기도 디에고 레온 아니면 뭐 해리 아마스 이런 선수들은 뎁스로 치면 안 됩니다. 다음 시즌 스트라이커 예를 들면 치도옵이 뎁스에 넣은 다음에 믿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에고 레온, 뭐 해리 아마스 이런 선수들, 맨유의 유스 선수들 절대 뎁스 멤버로 치면 안 되고, 진짜 그런 선수들은 끽해봐야 컵경기뿐만 아니라 진짜 부상업과 심할 때 어쩌다 한 번씩 올려 쓰는 선수 이 정도라 생각해야지 뎁스라고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좌잉백 뎁스가 도르구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루크쇼도 더 이상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좌잉백으로 쓰면 안 돼서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좌잉백이 일단 5순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링크 뜨는 선수가 전혀 없어서 뭐 밀란에서 테오 나온다 이런 썰은 있긴 하지만 맨유는 애초에 지금 주급 정리가 1순위인 그런 구단인데 풀백 주급 중에서 거의 탑을 달리는 그런 테오를 맨유로 데려올 수 있을까? 로 봤을 땐 부정적인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뭐 아인누리, 로빈슨 이런 선수들이 후보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링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딱 이 정도? 지금까지 이적 시장이랑 보강 포인트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 예상 순위, 이것도 이제 딥한 이야기들은 제 지난 영상 오른쪽 위에 또 링크 뜰 텐데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전 어쨌건 맨유 팬이니까 맨유 희망을 좀 넣어서, 맨유 팬심을 좀 넣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즌 리그 8등 이 정도는 그래도 좀 희망 가지고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9경기 2승 1무 6패로 아모린 경제,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론인데 아마 다음 시즌 겨울 이적 시장 전에 9등 10등 혹은 그 미만 이 정도 순위를 기록하게 된다면 아모린 겨울 이적 시장 전에 바로 경질이 될 것 같습니다. 딱 9등이 마지노선, 10등이면 바로 무조건 경질이고 겨울 이적 시장 기준 9등 10등 아니면 10등 11등 이 정도면 아모린 무조건 경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 뭐 좀 팬심 담아서 8등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또 물론 지금 예측하는 게 시기상조긴 해요. 영입 보강이 어떻게 되고 영입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프리시즌까지도 본 이후에 예측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지금 맨유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러프하게 모든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좀 이르게 예측을 해보자면 8등 정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이적 시장 전에 대충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러프하게 이런저런 팀들 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1위 아스날, 2위 리버풀, 3위 첼시, 4위 뉴캐슬, 5위 맨시티 이 정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러프하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적 시장 끝나고 제대로 한번 할 거야.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스날은 전 스트라이커만 영입되면 진짜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미 아스날 코어는 완성돼 있어서 스트라이커만 진짜. 맞아, 토트넘은 정식 파이터시잖아. 아니 또 몰라요. 정식 파이터면 이제 남은 정식 뭐 챔스도 있고 FA컵도 있고, 챔스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토트넘 이제 트로피도 따봤었는데. 그래서 또 정식 파이터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 리버풀의 흐라벤의 능력을 아직까지는 물론 이번 시즌 거의 역대급이었지만 한 시즌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흐라벤이 무조건 다음 시즌에도 잘할 거다 라는 확신은 조금 없긴 해요. 이번 시즌 진짜 역대급인 거 인정, 존나 잘한 거 인정. 흐라벤은 조금의 의문부, 다음 시즌도 과연 이번 시즌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냥 제 예측 이거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어차피 영입 마무리되고 이적 시장 끝나면 한 번 더 제대로 예측할 거라. 지금 그냥 느낌적으로만 봤을 땐 딱 이 정도. 제가 맨시티 여기에 둔 이유는 덕배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비르츠 뺏기고 애들이 좀 멘탈이 나간 것 같아. 링크가 갑자기 원래 물론 그 누구야 모기파 모공깁스 화이트도 뜨긴 했는데 링크가 뭔가 비르츠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공깁스 화이트? 덕배 대체자인데? 약간 이런 느낌. 좀 영입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까 좀 의문부호가 있어서. 아인누리 이런 선수도 잘하는 건 무조건이지만 맨시티에 갈만한 S급 재능이다? 라고 봤을 땐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펩도 세대교체 잘할지도 의문이고. 딱 이 정도? 완전 러프하게 느낌대로 한 거고, 이적 시장이 다가오고 이적 시장 영입이 마무리되어 봐야 확실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건 이렇게 시즌 결산 한번 해봤는데 참 안타깝죠.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진짜 긍정적이게 한번 바라본다면 이제 최악을 맛봤으니까 앞으로 더 이상 최악은 없지 않을까. 다음 시즌도 물론 챔스권에 절대 못 든다는 게 정배이지만 앞으로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밑바닥에서부터 점점 올라가는 그런 소년 만화를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 맥과이어도 인생 스토리 보세요. 맨유 와가지고 그렇게 솔샤르 아래에서 갈리면서 결국 폼 다 떨어지고 테나 와가지고 또 유기당하고 조롱은 조롱대로 다 받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살아난 거 봐. 인간 승리의 대명사잖아. 그런 맥과이어처럼 맨유도 다음 시즌은 바라지도 않아.
꼭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길 희망을 해봅니다. 제발 제발.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